지금 프린트 나눠드렸죠? 자, 총정리를 합시다. 요거는 저장하고 싶은 분들은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자, 1번부터 5번까지 아니요, 저기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내일 시간을 재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그럼 남을 거거든요. 제가 시간 재면. 그럼 나머지 시간 동안 이제 시험 볼 거고. 점수 어느 정도 나오는지 채점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 모레에 엑셀 들어갈 겁니다. 내일 유시하고 뭐예요? 네? 내일부터? 내일 모레부터. 내일 내일 마지막 나 한글. 자, 한글 새 거 다 열어주세요. 답안 작성 요령은 이제 말 안 해도 알겠죠? 키보드에서 F7 눌러서 위쪽 머릿말 꼬리말 아래쪽에 10mm, 왼쪽 오른쪽에 11mm. 아, 잠이 확 깨네. 써가지고. 그래요? 시골 맛있어. 이백은 안 먹어도 순간. 먹어서 없애버려야 돼. 선생님 그 안에다 양 넣었지? 하지 마요. 양 넣었지? 확실해. 소리 질렀다고 양 넣은 것 같아 우리가. 아이고, 애기 입맛이라 그냥 쓴 거를 이렇게 못 먹어서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순서대로 풀게요. 이번에는 가르쳐 드린 거 뒤에서부터 가르쳤지만 순서대로 풀겠습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 푸실 때는 손이 조금 빠르시면 아래 것부터 뒤에서부터 푸시고요. 손이 조금 느리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2번 먼저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상이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응? 세 개도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 하는 거지? 선생님한테 줬죠? 아이고. 나는 내가 교장 선생님 준다는 걸 선생님 줬나? 그다음에 나 세 개 있어요. 많이 이것만? 맞아요. 왜 나 다 놔줘? 아니, 교장 선생님 저번 주에 안 나와서 아, 그래서 나는 그- 왜 이렇게 많이 주지라고. 아니 양마다 많은 응. 거잖아. 숙제. 숙제 아니에요. 그거 숙제예요. 上次没那个 그 숙제 저번 주에 나눠드린 거 안 드린 거예요. 그럼 나 3개 있어. 집에 가서 해야 돼 그거. 자, 어쨌든 선생님 그만. 바빠. 자, 문제를 풀 때 순서를 정해드리면 2, 3, 4, 5, 그 다음에 1번이야. 2, 3, 4. 내가 조금 손이 느리다. 네. 그러면 2, 3, 4, 5, 그 다음에 1번을 푸시는 게 좋고, 내가 좀 손 빠르다. 그러면 5, 4, 3, 2, 1 이렇게 풀면 돼요. 문제를. 오케이? 네. 그래서 우리는 2번 아래다가 커서 갖다 놓고요. 표 문제부터 풀 거예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사실 저장부터 하셔야 됩니다. 왼쪽에 파일 누르고 저장하기 누르고 파일 누르고 저장하기 누르고 저장부터 해야 돼 원래. 시험 볼 때 이게. 네, 시험 문제 풀 때. 문제를 풀기 전에 저장부터 해야 돼요. 파일 누르고 저장하기 누르고 왼쪽에 문서, 오른쪽에 ITQ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수험 번호. 제가 시험 강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선생님.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저장을 못해 학생분들이. 환장하겠어. 맨날 저장을 도와드리긴 하는데. 그래서 선생님들 시험 볼 때도 제가 시험 감독을 쓰겠지만 그래도 저장하는 것 정도는 외워봅시다. 선생님 뒤에다가 숫자 2 좀 붙여주세요. 아까 한번 저장했기 때문에 덮었으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뒤에다가 2 붙여줄게요.
그러면 선생님 문제 네. 풀어 전에 그냥 저장해 놓는 네, 문제 풀기 전에 저장 먼저. 시험 감독님도 그렇게 시켜요. 저장하고 전송하라고. 이게 시험 문제만 쫙 푸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시험을 전송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푼 문제를. 그래서 문제 풀다가 전송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딱 멈춰서 저장하고 전송해야 돼요. 아, 메일 보내듯이 온라인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전송 버튼이 있어요. 시험장에 가면. 그러면 중간까지 이제 문제 풀어. 그러면 이제 앞에 감독관님이 전송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저장하고 전송을 해줘야 돼. 그리고 이제 시험 시간이 딱 끝났잖아. 1시간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꺼져요. 컴퓨터가. 문제 풀고 있는데 중간에 그냥 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마지막에 저장한 걸로 마지막에 전송한 걸로 채점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내가 1번 문제를 풀고 저장하고 전송을 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험이 끝났어. 내가 5번 문제까지 다 풀었는데 한 번도 전송을 안 했다? 그럼 1번 문제만 채점돼요. 그럼 지금 먼저 저장하고 지금 저장한 거는 테스트 때문에 처음에 저장하라고 해요. 그럼 나중에 저장하는 돼요? 또 해요. 또 해야 돼. 왜 처음에 하고 또 하고 해요? 계속 해야 돼요. 하나 하고 저장하고. 네. 일번 그렇게 해야 문제 돼. 저장, 네. 문제 저장 다 쓰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맞아요. 전송해야 돼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 똑같은 번호를 1, 2, 3, 4 뒤에 숫자를 이렇게 해서 허윤지 쓴 다음에 1.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1번 문제 풀었어. 네. 저장하라고 전송을 해요. 네네. 그리고 나서 연결해서 문제를 풀잖아? 그럼 요 뒤에 있는 거는 전송이 안 돼 있단 말이야. 네네. 그럼 내가 2번 문제를 풀었어. 또 저장. 그리고 저장하고 또 전송해.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는 2번 문제 것까지만 보여요. 그럼 전체 하려면 어떻게 해요? 문제 다 끝까지 풀고 저장하고 전송 마지막으로 해야지. 그러면 되는 한 번에. 중간중간에마다 저장하고 전송을 해줘야 돼. 왜냐? 마지막에 전송한 걸 기준으로 채점을 한다니까? 시험이 내가 4번 문제까지 풀었어. 네네. 그리고 거기에서 저장했어. 그리고 전송까지 끝냈어. 근데 그리고 나서 5번 문제 풀잖아. 근데 마지막에 전송을 못했어? 5번 문제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송을 못했어? 그럼 4번 문제까지만 채점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5번 문제 전송을 다 못 풀었다가 시간 될 것 같으면 미리 전송해도 되는 거죠? 저장하고 전송 미리 해도 돼요. 시간마다 해야 돼. 그래서 감독관이 그럴까봐 혹시나 감독관님이 계속 얘기합니다. 저장하고 전송하세요로 계속 얘기할 거야. 됐어요? 네네. 자, 그럼 2번 문제 아래다가 클릭해서 커서 갖다 놨죠? 표부터 풀 거예요. 표부터 풉니다. 자, 줄수 몇 줄에 몇 칸이에요? 5줄에 줄에 6칸. 자, 위에 메뉴 입력에 가서 표 그림 눌러주고 줄수 5줄에 6칸. 사실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5줄에 6칸이 바뀌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해놓고 만들기. 자, 그리고 방향 만들기 했으면 일단 넘어가요. 자, 그리고 방향키 이용해서 이동해 가면서 내용 써주십니다. 천자일자 구분심표는 찍지 마세요.
내용 다 쓰셨으면 표 전체를 블럭 잡아줄게요. 자, 1번 조건부터 차근차근 글꼴 궁서에 10포인트 넣어줘. 위에 상단에 서식도구 상자에서 글꼴 궁서. 이때 궁서를 찾는데 이렇게 안 나오시면 여기 한 컴 글꼴이 눌려 있는 거예요. 왼쪽에 모든 글꼴 눌러서 바꿔주시고 궁서에 10포인트 해줍니다. 자, 그리고 숫자는 오른쪽 정렬, 글자는 가운데 정렬이라는 조건이 써져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 블럭 잡은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해 줄게요.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숫자는 오른쪽 정렬 해달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숫자 부분만 블럭을 잡아줄 건데 이때 오른쪽에 빈 칸도 숫자가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같이 블럭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위에 서식도구 상자에서 오른쪽 정렬 눌러줄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 표 바깥쪽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서 세 번째 천단위자 구분심표 자리점 넣기를 눌러서 숫자의 천단위자 구분심표를 찍어줄게요. 마우스 우클릭 아래서 세 번째 천단위 구분심표 자리점 넣기. 이게 숫자 오른쪽 정렬할 때 같이 하시면 편해요. 했나요?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 조건. 셀 배경색 노랑으로 해달라고 되어 있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입니다. 9분부터 3645까지 회색으로 칠해졌죠. 다음과 같이 블럭을 잡고, 자, 그 다음에 위에 상단의 메뉴 표 디자인에서 오른쪽에 보면 표 채우기 있어요. 표 채우기 오른쪽에 조그마한 화살표 클릭, 그리고 색상의 팔레트는 오피스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노랑 넣어줄게요. 했나요? 오피스 되셨나요? 자, 그 다음 4번 조건. 한글 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빈칸의 평균 소수점 두 자리를 구하고 캡션 기능을 사용할 것. 오른쪽에 이제 비어있는 칸이 있는데 이 부분에다가 평균값을 넣어줄 거거든요. 숫자부터 평균 비어있는 칸까지 블럭을 잡아줍니다. 이때 마지막 칸은 X표가 써져 있기 때문에 빈칸이라고 보지 않아요. 자, 블럭 다음처럼 잡았나요? 네. 그리고 표 바깥쪽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서 두 번째 블록 계산식, 그 다음에 블록 평균 눌러주세요. 하셨나요? 자, 그 다음 4번 조건. 캡션 기능을 사용할 것. 출력 형태를 보면 오른쪽 위에 지역별 평생교육기간 현황, 요게 캡션이거든요. 자, 그래서 얘를 넣어줄 건데 위에 상단의 메뉴 표 레이아웃 맨 마지막 아이콘입니다. 요거 클릭하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캡션 있죠. 캡션 글씨 눌러주고 그 다음에 위 클릭합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 표 1이라고 생기면 얘를 다음처럼 블럭을 잡고 지워줄게요. 그냥 지우면 경고창이 떠서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블럭 잡고 지워주는 편이에요.
됐나요? 자, 그 다음처럼 블럭을 잡고 1번 조건에 보면은 캡션에도 궁서 10포인트로 해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다음과 같이 블럭 잡고 글꼴 궁서 해주고요. 10포인트 넣어줍니다. 이때 오른쪽 정렬까지 같이 해줘요. 됐죠? 자, 이제 5번 조건 할 거예요. 선 모양 출력 형태의 동일하게 처리할 것. 자, 전체 블럭을 잡아줍니다. 전체 블럭. 표 전체에다가 블럭. 잡았나요? 자, 그 다음에 표 바깥쪽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주면 창이 하나 뜨고요. 거기에 셀 테두리 배경. 마우스 올려놓으면 옆으로 각 셀마다 적용이라고 나와요. 그거 클릭합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 테두리의 종류가 이중실선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종류 클릭하시고 아래에서 네 번째 이중실선 클릭. 그 다음에 가운데 아래에 바깥쪽 눌러줄게요. 블럭을 기준으로 위, 아래, 왼쪽, 오른쪽에만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설정. 그 다음 블럭 풀고 위에 첫 줄만 블럭을 잡아줍니다. 이번에는 여기 출력 형태의 여기 아래쪽 거 넣어줄 거예요. 블럭 잡혀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셀 테두리 배경, 각셀마다 적용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 종류 클릭하시고 이중실선 선택. 그리고 똑같이 바깥쪽 눌러주면 돼요. 왜냐하면 블럭을 잡은 거 기준으로 위, 왼쪽, 오른쪽, 아래가 다 이중실선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중실선이기 때문에 바깥쪽 누르셔도 되고 혹은 오른쪽에 아래쪽 누르셔도 돼요. 설정. 자, 그 다음 9분부터 학습자 수 블럭 잡아줄게요. 이번에 오른쪽 부분에 이중실선 넣을 거예요. 역시 블럭 잡은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에서 다섯 번째 셀 테두리 배경, 위에서 다섯 번째 셀 테두리 배경, 그 다음에 선 종류 이중실선 하고 똑같이 바깥쪽 눌러줍니다.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자, 됐나요?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하단에 테두리 대각선 방향으로 써줄 거예요. 바깥쪽에 클릭해서 선택 블럭 풀어주고 안쪽에 클릭해서 커서만 갖다 놓습니다. 한 줄일 경우에는 굳이 블럭 잡을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위에 상단에 표 디자인, 테두리 오른쪽에 화살표, 대각선 하향 테두리, 테두리 오른쪽에 화살표, 대각선 상향 테두리 넣어줍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해주면 50점은 받아갈 수 있어요. 자, 이제 아래쪽에 문제 풀어봅시다. 요거 차트. 차트도 표와 마찬가지로 5가지 조건이 있고요. 출력 형태 동일하게 만드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1번 조건부터 읽어보면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지역별, 기간수, 프로그램 수, 강사 수의 값만 이용할 것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 기간수, 프로그램 수, 강사 수는 여기죠. 그리고 지역은 다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을 가지고 차트를 만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 9분부터 3645까지 블럭 잡아줄게요. 잡았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위에 메뉴 표 디자인에서 앞에서 세 번째 차트 만들기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처럼 표 위로 차트가 생겨요. 그리고 블럭 잡은 거 기준으로 차트 데이터 편집이란 창이 생깁니다. 요거 뜨는 건 무시하셔도 돼요. X 눌러서 닫아줄게요. 문제가 2번 문제가 표보다 차트가 아래에 있죠. 그래서 순서를 내려오게 해줘야 되는데 차트를 만들면 위에 메뉴 차트 디자인이랑 차트 서식이 떠요.
차트 서식 클릭하시고 오른쪽 끝에 보면 글자처럼 취급이 있어요. 요거 체크합니다. 요거 눌러주면 위아래가 바뀌어요. 여기서 잠깐! 선생님 저는 눌렀는데 요게 아래로 안 내려왔어요. 그러면 얘가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서 표를 만들면 표가 글자처럼 취급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첫날 표 설명했을 때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게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이게 순서가 안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끌어서 내려주시면 돼요. 드래그해서 위에 있는 거 아래로 당겨서 무조건 위치 바꿔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차트의 오른쪽에 크기 조절점을 올려놓고 드래그해서 크기 좀 늘려줍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이거 위에는 그 칸이 있는 거 무조건 차트 밑에 두고 무조건. 하면 그거 정상이에요? 네. 위에 있으면 안 된다. 안 돼요. 점수 안 줘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차트 크기 늘렸죠? 만들어진 차트의 모양새를 보면 엄청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랑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단 추가를 조금 해줄게요. 왼쪽에 단위 개명 축 제목을 먼저 넣어줄 거거든요. 맞아. 예상한 게 정상이야. 저것처럼 안 나왔어요. 크기를 늘렸는데도 그래서 모양새를 똑같이 바꿔줘야 되는데 일단 왼쪽에 축 제목이 없어요. 단위 개명이 세로 축 제목이거든요. 그것부터 추가를 해줄 거예요. 위에 상단에 차트 디자인 클릭. 첫 번째 차트 디자인 클릭했어요? 네. 자, 그리고 앞에서 두 번째 차트 구성 추가. 자, 위에서 두 번째 축 제목 있죠? 네. 축 제목 클릭. 기본 가로 클릭. 기본 세로 클릭. 죄송합니다. 기본 세로 클릭. 그럼 왼쪽에 축 제목 생겼어요? 네. 자, 여기까지 하면 지금 묶은 세로 막대형 작업할 거 2번까지 끝난 거예요. 자, 이제 3번 조건 들어갈 겁니다. 3번 제목 글꼴 굴림 진하게 12포인트 속성 채우기 밝은색 하양 테두리 그림자 바깥쪽 대각선 오른쪽 아래 해줄게요. 자, 차트 제목을 클릭을 합니다.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차트 제목 글씨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했나요? 네. 위에서 두 번째 제목 편집 클릭합니다. 누르고 그 다음에 차트 구성 추가 축 제목 기본 세로 이게 이렇게 생기거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 차트 제목 마우스 클릭 제목 편집 그리고 여기다가 이거 지역별 평생교육 기간이 한번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조건에 그 차트 제목에 대한 글꼴 정해져 있잖아요. 뭘로 해달래요? 굴림으로 해달래요. 이때 굴림을 손으로 쓰시면 꼭 엔터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글만 하지 마시고 한글 글꼴 굴림, 영어 글꼴도 굴림 둘 다 바꿔주시고 꼭 글자를 쓰시면 엔터 치셔야 돼요.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진하게도 있죠. 속성에 요거 첫 번째 거 진하게. 자, 그리고 글자 크기 몇 포인트예요? 12포인트도 넣어줍니다. 했나요? 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설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속성 채우기 밝은색 하양 테두리 그림자 바깥선 대각선 오른쪽 아래 넣을 건데 요거 차트 제목에다가 마우스 우클릭 다시 하시고 맨 아래 차트 제목 속성 클릭합니다. 그럼 오른쪽에 개체 속성이란 창 뜨죠?
자, 그 다음에 개체 속성의 차트 제목의 첫 번째 거, 얘 이름 뭐니? 그리기 속성. 채우기에 요거 흰색. 밝은 색이 흰색이에요. 그리고 선에 검정색. 요게 테두리입니다. 어두운 색. 했나요? 자, 그 다음 위에 요거 효과 클릭. 그 다음 그림자 요거 두 번째 거 대각선 오른쪽 아래 클릭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블러 처리한 그림자가 들어가요. 요거 여기 클릭이 안 됐나 봐요. 아이고. 아 됐어요. 그림자 왜 영역에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 지금 들어가고 있죠? 차트 제목 속성이 떠야 되고 여기 차트 제목을 써져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 안 써져 있었어요. 잠깐만, 근데 선생님 우리 왜 이렇게 길어 제목이? 선생님 지역별 평생 교육기간 현황만 써져 있어야 돼. 단위 기간이 써져 있어. 네. 뭐 썼어? 진짜 단위까지 썼어? 아니 이 기억이 기억이 너무 길어서 해서 벽에서 단위까지 다 나왔어요. 진짜. 그리고 분리 엔터해요 선생님. 네, 엔터 안 하면 안 들어가요. 거기 아래도 분리. 그 다음 진하게 12포인트 진하게도 하고. 네, 그리고 설정이요. 네. 선생님 이게 오류가 좀 많아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바뀐 지가 얼마 안 된 거니까. 그러니까 꼭 잘 바뀌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얘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 이렇게 바뀐 지가. 버그가 엄청나게 많아요. 자, 어쨌든 바꿨다면 개체 속성은 더 이상 필요 없거든요. 여기 조그마한 X 있죠? 요거 눌러서 닫아줍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4번 조건. 제목 위에 전체 글꼴 굴림 보통의 10포인트래요. 출력 형태를 보면 요거 세로 축제목, 세로 이름표, 가로 이름표, 범내에 해당하는 글꼴을 다 굴림의 보통의 10포인트 해달라는 거거든요. 자, 왼쪽에 축제목부터 해볼 건데 축제목의 내용이 출력 형태랑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요거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위에서 두 번째 제목 편집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축제목 대신에 단위 땡땡 개명 써줄게요. 네? 사진 언제 찍어요? 아, 그렇네요. 이것까지만 하고 찍죠, 선생님. 얘는 끝내고. 자, 그 다음에 글꼴. 굴림의 10포인트죠. 그래서 한글 글꼴 굴림, 영어 글꼴 굴림 해주. 됐어요? 그리고 설정 눌러줍니다. 그러면 글자가 뉘어져서 써져요. 얘 똑바로 세워야 되겠죠? 네. 마우스 우클릭 다시. 맨 아래 축제목 속성 클릭. 했나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크기 및 설정 클릭. 요거 사각형 박스. 그리고 바로 아래 글상자 나오죠? 네. 글상자 클릭.
모든 글자 270도 클릭하고 가로로 바꿔줍니다. 자, 개체 속성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X 눌러서 닫아줍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 이제 숫자. 세로축 이름표. 숫자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위에서 두 번째 글자 모양 편집 클릭. 역시 한글 글꼴 굴림, 영어 글꼴 굴림. 글자를 저처럼 쓰실 거라면 엔터 치셔야 돼요. 그리고 설정. 가로축 이름표도 마우스 우클릭, 위에서 두 번째 글자 모양 굴림, 영어 글꼴 굴림. 손으로 쓰실 거면 엔터 치셔야 돼요.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범내 마우스 우클릭해서 글자 모양 들어가시고 한글 글꼴 굴림, 영문 글꼴 굴림. 손으로 쓰실 거라면 엔터 치셔야 돼요. 그리고 설정합니다. 했나요?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범내는 완성작에 보면 테두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거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맨 아래 범내 속성 클릭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개체 속성의 첫 번째 거 그리기 속성 클릭하고요. 선에 어두운 색, 이거 검정 색깔 눌러주세요. 그럼 테두리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출력 형태가 또 동일하려면 여기 숫자 있죠? 아니, 숫자가 아니고 요거 눈금선이 있죠? 눈금선도 없애야 돼요. 그래서 클릭하고 눈금선에 백스페이스에서 지워줍니다. 여기 눈금선, 요걸 눈금선이라고 해요. 눈금선에다가 클릭하고 그냥 글자 지우는 걸로 백스페이스 해서 지워주세요. 선에다 클릭하고 백스페이스. 이거 얘가 이상해서 얘가 이상하니까 여기 모양이 여기다 엔터를 잔뜩 쳐놔서 그렇고요. 이거도 글상자 가로로 해줘야 되고요. 얘도 숫자도 글꼴 바꿔줘야 되고요. 굴림 엔터 치세요. 굴림 쓰세요. 아니, 굴림을 쓰라고. 굴림을 쓰라고. 엔터. 오늘 쓸 거면 엔터 해야 돼요. 여기도 잠깐만요. 굴림 엔터. 굴림 지우고 써야죠. 선생님 근데 앞에 숫자 달아도 상관없어요? 안 되죠. 그거 눌러도 되냐고? 눌러도 돼요. 돼요? 네. 아, 근데 그게 눌려 있으니까 안 누르는 거야. 얘 눌러봤자 여기 축 제목은 안 생겨요. 아, 여기 축 제목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얘는 축 제목이 없어요. 축 제목을 별도로 추가를 해줘야 돼요. 요거 누르면 달라지는 건 하나야. 눈금선만 없어져요. 여기 눈금선만 없어진다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지금 보면은 숫자가 제가 위아래로 일부러 눌러놨기 때문에 다음처럼 숫자가 출력 형태가 달라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때가 있거든요.
숫자도 출력 형태 동일하게 바꿔줘야 됩니다. 자,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 세로축에서 마우스 우클릭 했나요? 그 다음에 맨 아래 축 속성 클릭. 여기 숫자 위에서 영역이 왜안 떴어? 마우스 우클릭, 맨 아래 축 속성 클릭. 여기 숫자에다가 클릭하고 숫자에다 먼저 클릭 먼저 하고 네. 세로축에다 클릭 먼저 하고 마우스 우클릭, 맨 아래 축 속성 클릭 했어요. 자, 그럼 오른쪽에 개체 속성 창 뜨죠? 네. 여기에 최소값, 최대값, 주 보조단이 있는데 여기 최대값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값 클릭하고 15,000으로 바꿔줍니다. 최소값은 0인데 바꿀 필요 없죠. 0이 돼 있으니까. 최대값이 다르잖아요. 15,000으로. 요게 최소값이고 요게 최대값이야. 최대값 15,000 바뀌면 출력 형태 동일하게 축 이름표 바뀌었죠? 네. 그럼 끝나요. 자, 여기까지 하면 요거 100점.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3번 아래다가 클릭해서 커서 갖다 놓을게요. 클릭해서 커서 갖다 놨나요? 네. 여기 출력 형태를 보면 1번 있고요. 2번 있어요. 그래서 3번 아래다 클릭해서 문제 번호부터 쓰셔야 돼요. 1번하고 띄어쓰기 하고 탭 2번, 2번하고 띄어쓰기 하고 굳이 탭 아니고 그냥 스페이스바로 크게 띄워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공간만 저처럼 있으면 돼요. 1번, 2번 사이 공간. 했나요? 네. 자, 다시 말하지만 페이지 번호 순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문제 번호 지켜주셔야 돼요. 자, 3번 옆에다가 클릭해서 커서 갖다 놓고요. 갖다 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위에 메뉴 입력 클릭. 자, 그리고 여기 루트 X 있죠? 네. X 요거 눌러주시고 그림으로 누르세요. 위에 걸로. 근데 1번은 띄어 안 쓰는 거야? 띄어쓰기 했는데. 그 다음에 수식. 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거는 다 쓰는 거야. 키보드에 있는 아이들은 다 쓰는데 처음부터 분수가 나오네요. 그래서 요거 세 번째 거가 분수예요. 분수 클릭합니다. 자, 그럼 위에 것부터 입력하게 돼 있죠? H, 분자부터 H 쓰고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카드에는 아래 첨자로 1 들어가 있죠? 요거 첨자 클릭. 세 번째 있는 아래 첨자 클릭. 그 다음에 1. 자, 그리고 방향키로 내려주시고 H 아래 첨자 2. 방향키로 아래 첨자 나오고요. 방향키 오른쪽 눌러서 분수 나옵니다. 마우스로 커서를 잘 움직일 수 없으니까 꼭 방향키로 습관 들여서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는하고 가로 열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가로 열었으면 근호가 들어가야 되죠? 선생님 잠시만요. 네 번째 거 근호 클릭하고 A. 방향키 오른쪽. 소문자 2예요. 자, 그 다음에 근호 나오고 가로 닫고. 자, 여기까지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위첨자, 대문자임. 자, 그리고 여기에서 아래 첨자가 또 들어가요. 아래 첨자 2. 그리고 아래 첨자 나오고 빼기 대문자임. 그리고 여기서 아래 첨자 또 들어가요. 1. 방향키 오른쪽 눌러서 아래 첨자 나오고 한 번 더 눌러서 위 첨자 나오고. 이게 위 첨자인 상태에서 계산식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이제 나누기 들어가야 되는데 나누기가 특이하게 생긴 나누기죠? 나누기가 아닌 거 봐. 모양 이름은 모르겠어 뭔지. 자, 여기 연산 논리기호에 보면 네 번째 줄에 세 번째 거. 네 번째가 아니에요? 세 번째 거? 이거. 2.5 똑같이 위첨자 해주고 아래 첨자 해주고 대문자인데 소문자로 썼어. 아이고 졸려. 다 썼어요? 요거 여기 연산 논리교의 네 번째 줄에 세 번째 거. 아이고 신나라. 했나요? 자, 다 했다면 넣기 합니다. 자, 2번도 해볼게요. 2번 앞에 뒤에다가 클릭하고 커서 갖다 놓고 여기 수식 넣어줄게요. 자, 그 다음 수식 넣었어요? 자, 그리고 요거 다섯 번째 있는 합입니다. 요거 클릭해서 첫 번째 거 그림 눌러줄게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 있는 거 K 보니까 소자야空자야? 소자죠? K는 1인데. K는 1. 아니 K 안 돼. K는 지금 이렇게 모양 나오면 대자 쓰는 거야, 소자 쓰는 거죠. 그거는 모양 보고. 모양 보고요. 근데 이건 소문자죠. 그렇죠. 자, K는 1에 위에 N 쓰고요. 옆으로 넘어가서 K 위첨자 3 써줍니다. 자, 이때 선생님 보면은 여기 R처럼 생겼죠. 이게 글꼴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출력 형태와 동일하려면 여기 한 컴 EQN을 한 컴 HY HWP 이걸로 바꿔주면 똑같아져요. 얘가 글꼴이 EQN으로 돼 있으면 R이 좀 저런 모양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거 눌러서 이 EQ로 바꾸면 모양이 달라져요. 그럼 뭐 나머지는 사실 그림 맞추기죠.
번호가 자꾸 나오네. 넣기까지 해주면 끝.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좀 가질까요?